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장이 미국에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의 방향성도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해서 유럽 증시만 열었는데요. 네. 뭐 글로벌 증시 흐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뭐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나온 뉴스들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과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낮은 성장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 등을 근거로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는 1년에 3% 인상했던 1994년을 재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높은 인플레는 미국 경제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물가 완화 압력을 지금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4년 집중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에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가 4분기서부터 완만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월별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1.8%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도 1.3%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44%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보다 더 높은 수치이고요. 이미 경기 침체가 왔거나 그 직전에나 볼 수 있는 높은 수치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4월 조사 때는 28%로 집계했는데 44%로 높아졌고요. 올해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7%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4월에는 5.5%였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예상치는 3.3%로 집계가 됐는데 4월에는 2%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연말에 S&P 500 4,900을 돌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전망에 겁먹지 말고 지금 주식 적극 투자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오면서 올해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휴장이 된 가운데 침체냐 둔화냐 이런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망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하나씩 좀 뜯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얼마나 좀 신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국민들이나 시장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의 원론적인 얘기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까지 불안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원론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리 침체를 내다봤던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통화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침체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곧 극복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에 좀 근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역시 뭐 실업률이 지금 낮고, 네. 그다음에 성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뭐 성장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그렇다고 보고 있지만은 실업률은 뭐 차차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률도 결국에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조금 지금 지지율도 너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미리 좀 결국에는 뭐 립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상대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셨는데 왜 뒤로 가서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침체가 이제 점점 가까워 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님은? 실업률이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한데,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네.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렇게 타이트한 실업률 자체를 지금 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실업률이 높아져야지 결국에는 수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결국엔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뭐 자산 가격에 어느 정도 좀
빼야 되고 거품을 좀 빼야 되고 실업률도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수요를 좀 억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플레 잡힐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가지고 좀 조절을 하는 연준의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대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슈퍼 매파, 그러니까 굉장히 긴축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인사라서 지금 3%씩 인상했던 거는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미국이 올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계속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나오면서 연말에 FOMC 얼마 전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은 결국에 위원들도 연말에는 한 3.4%를 예상하면서 최종. 뭐 지금 네. 뭐 1년에 3% 인상하는 게 결국은 뭐 매파는 아니죠. 지금 현재 중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먼저 올려놔야지 그때 1994년도에도 올려놓아야지 나중에 이제 성장을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호황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3% 인상했던 거는 셌던 거지만 지금은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까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지금 전망치가 다들 높아져 있으니까 뭐 지금 만약에 3%만 인상해도 지금 얼마 전에 FOMC에서 점도표상으로는 3.4%를 예상을 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뭐 매파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1994년에 예를 들면서 지금 올려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 긴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키울 수 있는 멘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라 증권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침체가 4분기부터 완만하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헷갈려요. 어떤 쪽은 좀 좋게 얘기하고 어떤 쪽은 좀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에 대한 이런 발언들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괜찮게 본다는 IB 측이 있나요? 그러니까 IB 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신들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와서 좀 헷갈린다. 그거는 증권시장, 주식시장을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얘기 들은 겁니다. 네, 예. 전체적인 경제는 예. 다들 성장률 전망치를 잡고 지금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건 침체가 온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올해 안에 뭐 급격한 침체는 당연히 성장률 전망치를 본다면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라고 본다면은 네. 2% 미치면은 결국에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기 기준으로요. 때문에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도 지금 성장률을 2.5%에서 1.8%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4분기서부터 올해 말서부터 완만하게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침체 확률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한 44%면 제가 느끼기에 좀 높은 것 같은데 경제학자들은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은 뭐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뭐 연준 위원들도 약간은 좀 덜 매파적인 발언들이 조금씩은 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어떤 말에 조금 더 무게추를 실어봐야 될까요?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인플레 극복할 수 있고 뭐 옐런 재무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경기 침체 우려 과다하고 또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행정부의 인사들은 그렇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만약에 장관들도 그렇게밖에 발언을 할 수 없고 괜히 금융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뭐 경제학자들은 침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당연히 뭐 침체는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뭐 2년 만기 국채금리랑 10년 만기 국채금리 일시적인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은 거의 다 100% 침체가 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전에도 일시적인 수익률 침체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왔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다음 침체의 강도, 기간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방향성을 침체 쪽으로 전문가님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내용 중에 이게 좀 특이한 게 JP모건 쪽에서 연말에
S&P 500이 4,900을 돌파할 거다. 지금 S&P 500은 3,674고요. 1월 28일 날 4,796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월봉 기준으로 최고 올라갔던 건데,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이게 돌파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IB들마다 전망치는 다 틀리잖아요. 그죠. 지금 S&P 500의 장중의 최고치는 6월 달에 좀 전에 1월 달에 말씀하셨던 4,818이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도 뚫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 많이 빠져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침체 오늘 이번 연도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뭐 IB들의 의견이야 서로 엇갈리는 거고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에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 이런 의견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JP모건 측이 조금 강세지요, 강세론자들인데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참고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침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계신 거고, 그럼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은 또 올 수 있다는 JP 모건들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 연말까지만 우선 한정을 짓고 뭐 가치주랑 성장주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가치주하고 성장주 어느 쪽이 좀 더 긍정적이십니까?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성장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거는 수익률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가치주야 상대적으로 조금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할 때 유리한 그렇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저가 매수 지수 많이 빠져가지고 네. 연말 대비해서 나는 저가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연말을 네. 앞두고 저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앞서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제 6시 무렵에는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S&P 500과 나스닥 선물이 약보합으로 약간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은 좀 안 좋은 느낌인데, 미국 증시도 휴장이었고 국내 증시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2,400은 안 뺄 그 밑으로는 조금 안 뺄 것이라고 봤는데 뭐 네. 2,300 장중에 80까지 갔나요? 뭐 그 정도까지 갔는데 네네. 일시적인 조금 좀 지나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의 좀 의도적인 좀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기술적 반등 저도 얘기하고 지금 과매도 국면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반등이 언제 나올지도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봐서는 좀 그런데 반등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의 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겠죠. 당연히 기술적 반등인데 네. 강도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당연히 반등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2,400은 회복은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부분이요? 지금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현물 쪽에서도 많이 팔고 선물 쪽에서도 같이 뭐 동시에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그러나 2,391로 어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일시 좀 반등에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조금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양시장에서 다 안 좋았다라는 점, 결국에 이제 환율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보시는 환율은 제가 이제 오전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예, 저번 달에도 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 달 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당연히 고환율,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었을 때도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네, 대한 우리나라 가치가요. 증시에 그렇게 예. 본다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일단 자금을 회수한다.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뭐 밸류에이션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먼저 회수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뭐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환율이 안정이 되어도 어느 정도 수급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당연히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 사인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얼마 전에 환율이 지금 또 다시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고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정고점에서 쭉 밑으로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만약 정고점 그때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자금 일시적으로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렇게 본다면 환율이 어느 정도 꺾인다는 단기적으로는 사인이 좀 나오면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약간 이건 곁다리 질문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이 어제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약간 좀 많이 밀렸던 좀 심리적인 부담 요인,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가 또 크게 밀렸던 것이다라고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또 일론 머스크 씨가 간밤에 또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리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것도 지수가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좀 주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거는 네. 저는 원래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봤던 그러시군요. 거고 뭐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는 뭐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랑은 솔직히 뭐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랑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별개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걸 굳이 연관시킨다기보다는 물론 거기에서 뭐 어떻게 보면 NFT 그동안에 그때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뭐 많죠. 가령 예를 들면 게임즈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쪽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주식시장에 연결짓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런 시장이 안 열리는 가운데 지금 최 원재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 타임즈였습니다.